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연입니다. 두 번째 대담에는 대학에서 열심히 리빙랩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성태영 교수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 전공에 재직 중인 교수로 있습니다. 하베스팅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기술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베스트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에너지를 수확하다 그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를 수확하는 건데 이 수확하는 기술 자체를 보면은 진동이나 물체의 움직임에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압전 발전이 있고요. 또 비슷한 방법이지만 코일의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자기의 유도 방식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외에 온도 차이에 대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기를 모아서 하는 열전 발전 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연구실은 압전과 전자기 유도 발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리빙랩은 사실은 제가 실제 제가 하는 연구를 실생활에 산업에다가 적용하기를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연구를 그리고 다시 이거를 연구 개발한 결과를 산업체에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연구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을 이걸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리빙랩이다 하는 개념을 알게 됐고 그걸 사실 제가 하는 연구에다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이 리빙랩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맞습니다. 하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거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교통약자들, 야간 작업자들이 교통에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그 노출된 약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을 했더니 50% 이상이 자기는 교통의 사고의 위험을 겪었거나 겪을 위협을 당했다라고 해서 교통약자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약자들한테는 시인성이 좋아야겠다. 그래서 시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LED를 켜든지 아니면 제기 반사 테이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기 반사 테이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LED의 경우가 이제 군산대학교 결과에 의하면 14배 정도 시인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를 켜는 게 좋겠다. 근데 LED를 몸에다 부착하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에 소모되는 것을 이 야간 작업자들이 계속 바꾸는 거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너지 하베스팅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 조금만 움직여도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LED를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압전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발전에 의해서 밝기를 이제 밝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밝게 하는 것을 어디다가 부착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험실에 있었으면 이제 과제를 할 때 RFP가 나오잖아요. 그 RFP만 보면 우리가 그 RFP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목표만 달성했으면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이 리빙랩을 통해서 그 야간 작업자들과 함께 역할을 하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리빙랩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베스트 기기가 처음에는 어깨로 들어갔죠. 맞습니다. 어깨로 들어갔는데 너무 밝아서 일을 네. 못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거 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발했을 때 이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첫 번째가 LED를 밝게 하자. 두 번째가 LED 위치는 될 수 있으면 높게 하자. 그래서 밝은 거를 어깨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웬걸 그분들한테 굉장히 평가를 안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지? 봤더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자기가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렸고 그래서 그거를 LED를 가슴에다 붙여달라.
그래서 가슴에다 붙였더니 눈을 숙이면서 이게 또 눈이 부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등으로 해달라. 그래서 등에다 붙였죠. 등에다 붙이니까 그때야 좋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우리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청소팀장과 관계자들과 같이 회의를 한 겁니다. 이 야간 작업자들을 빼고 나머지 관계자들이 해서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 야간 작업자들한테 가니까 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만족도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깨로 들어가지 않고 등 뒤로 갔고 나중에는 그걸 여다 뺐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 장착을 하는 거로 바뀌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LED가 이제 이 LED의 선으로 하고 좁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좁기 형식으로 해서 짙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안 되겠다. 아예 장착을 해버려서 방수 상태에서 사실 이 야간 작업자분들이 매일 이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이거를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아예 부착을 해서 이 하베스터만 떼고 요거는 아예 그냥 부착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사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등에다가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등에다 붙여서 이제 만족을 했는데 또 그쪽에서 이제 모자도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모자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모자를 만들어서 갔더니 모자를 벗으니까 등에 있는 부분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LED의 위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자하고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등에 불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디케이터로 앞에 주머니에 다시 같이 불이 뒤로 들어올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뭐죠? 사실은 전에는 앞에 있으면 눈이 부셔서 싫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LED를 앞에 대도 내가 필요해서 이 LED가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빙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는 아마 실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같이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까 마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들었는데 훨씬 가볍게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입어보니 더 무겁다고 인식을 했던 그 사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말씀인데요. 사실 과학과 이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다 부착한 것에 대한 인디케이터로서는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 작업복을 388g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무게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입혔더니 방수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이제 비도 오고 해서. 그러니까 방수를 하다 보니까 표면적이 조금 빳뻣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겁게 느꼈다고. 설문지를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388g이 가벼운데 설문지는 다 무겁다는 거예요. 옷이 무거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과 이 느낌이 이렇게 큰 차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따를까요? 우리가 연구 과제 입장에서는 가볍게 해야 된다 해서 가볍게 됐습니다. 그럼 평가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케이, 성공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평가자는 이것을 착용하는 야간 작업자들인 거죠. 이게 리빙랩의 장점이죠. 리빙랩은 결국 수요자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한테 갔죠. 수요자한테 가게 해서 결국에는 소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연구 초기에는 이 연구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빙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 있는 RFP의 그 과제 제안서가 있는데 과제 제안서의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목표를 내기 위해서 기획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하면 좋은데 기획 기간도 짧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 RFP 자체가 현장에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목표들은 달성을 하되 리빙랩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현장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접촉을 해서 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리빙랩의 개념이 가미돼서 이 리빙랩의 근거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예. 저는 승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부분이 세계 100대 과학자님이시면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또 직접 하셨고 그 과제도 얼마 안 되는 거를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 2년 동안 60번을 가면서 그 최종 주체들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고도화시켜 나갔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승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연구는 나한테 인생 연구였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교수님한테 리빙랩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이제 이 저한테 오는 리빙랩은 이공계 과학자로서 내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연구가 실생활에 산업체에 사용되어졌을 때 제대로 된 연구에 대한 공헌을 하는 거죠. 이 실질적으로 이 리빙랩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발품이 많이 팔아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2년 기간이 사실 한 100주 정도 되는데 이 100주 동안에 한 60번의 미팅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현장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과 접촉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삶을 통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이 연구를 하게 되면 논문이 안 나와요.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이 필요한데 그 논문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연구하는 걸 통해서 그 어떤 취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을 이렇게 푸시해서 60번을 매주 가라 할 수 없죠.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이 논문이 안 나오지만 그 이상의 이 연구를 통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사회에다 공헌한다는 그런 만족감을 얻게 돼서 저는 이 리빙랩을 만난 게 저는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 확대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전 작업복을 하셨는데 지금은 스마트 케인이라고 해서 지금 지팡이까지로 확대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에너지 하베스터는 스마트 케인도 지금 사회의 약자들에게 사회적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를 위해서 스마트 지팡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에너지 하베스트는 기계적인 것들로 해서 도로에다가 설치하고 보도블록에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산업체 스마트 팩토리에 해서 거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의 진동이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변화를 이용해서 저희가 에너지 하베스트로 굉장히 넓은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분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도 좋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 쪽에서 야간 작업자를 했듯이 또 하나의 분야를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놓고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흰색 지팡이가 있습니다. 흰색 지팡이를 접촉을 해야만이 장애물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거기다 센서를 붙여서 지팡이가 닿지 않아도 미리 이 장애물 센서로 통해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놓게 됩니다. 지팡이를 놓고 일을 하시고 다시 지팡이를 짚으려면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 지팡이를 찾기를 하게 되면 지팡이에서 소리 나서 지팡이를 찾게 되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핸드폰의 내비게이션과 연결이 돼서 지팡이 내에 이제 오른쪽, 왼쪽, 앞쪽 이렇게 하는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을 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편리를 도모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이런 센서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중간에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이 충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태고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두드리는 거를 진동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기와 이 발생해서 발생된 전기로 센서를 작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에너지 하베스트만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배터리하고 에너지 하베스트하고 같이 하이브리드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리빙랩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차별화된 방법이라고 좀 소개할 게 있을까요? 사실은
차별화라기보다 대부분들이 그걸 활용할 텐데 저희는 이제 리빙랩에 디자인 띵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아이디어에 있는 공동 창업자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 중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가 돼서 사람에서 중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현장이죠. 현장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품을 내는데 빨리 내는 겁니다. 우선 빠르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작품을 만들어서 테스터를 통해서 이 검증을 받고 다시 이제 공감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디자인 띵킹 법을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시각장애인이나 안전후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부분의 연구에 저희는 이 디자인 띵킹 리빙랩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공동 창출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시는 거죠. 빠르게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가서 같이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저는 작업복을 아까 하셨는데 2년이 끝난 후에도 그 부분을 끝내지 않고 계속 고도화시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과제를 했을 때는 지금 시각장애인도 배터리하고 에너지 하베스트를 하이브리드로 접목해서 하듯이 처음에 2년 동안 했을 때는 배터리와 에너지 하베스트를 같이 해서 이 LED를 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해서 이제는 에너지 하베스트만으로 이제 LED가 켜집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게 이제 공공 구매로 또 연결하는 그 과정도 한 단계 더 나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조달 사업에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 시제품 조달 쪽으로 그 사업이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옷을 만들면 당연히 이것이 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갔더니 지자체가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요구사항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문제라는 것까지도 인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야간 작업자들에게 해당하는 그 단가가 되게 높더군요. 근데 결국 입찰가는 최저 입찰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가의 야간 작업자를 위한 작업복이 구매가 되어지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가 최저가 입찰로 한다면 에너지 하베스트는 거기다 더 플러스 돼야 되니까 도저히 구매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매하는 절차가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면 결국 이 구매 절차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혁신 제품을 통해서 조달 구매하는 거를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밟아 볼까로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야간 작업자들이 시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좀 더 드리다 보면 이 시장이 많다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안전복의 지방에 따라서 지방에 내려가면 굉장히 좀 넉넉한 야간 작업복을 원하고 서울에는 좀 맵시 있게 야간 작업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또 수직 주머니를 원하고 누구는 수평 주머니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리빙랩을 하면서의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구매 절차를 타는데도 어렵지만 사실은 수요자들의 니즈를 맞추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니까. 그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했던 부분은 야간 작업자들의 지방과 서울을 좀 신축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서울에도 핏하게 되고 또 지방에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수직과 수평에서 했을 때 먼저 수평 주머니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래서 수평이 되니까 지퍼를 달았죠. 지퍼를 안 달 때는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수직 주머니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 자체는 구매 절차도 있었지만 이런 다양성, 그 수요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리빙랩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셨죠. 그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리빙랩의 처음은 이제 제가 국가과제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 갔을 때 야, 너희들의 국가과제를 받아서 너희들이 연구하는데 왜 우리를 이용하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이 수요자들, 야간작업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나는 귀찮다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설득하고 가게 되고 사실 그러고 나서 작업하는 도중에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작업이 끝났을 때 식사 대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 조식을 해장국을 이제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사실 그때 당시에 10,000원, 보조 배터리가 10,000원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드리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설문을 받는 데가 좀 쉬워졌죠. 근데 사실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재단에다가 물어봤죠. 야간 작업자들 위해서 새벽에 회식을 위해서 쓰겠다니까. 회식이 이제 왜 새벽에 회식을 하냐. 안 된다. 정산 안 된다. 그리고 연구재단 이용해서는 홍보물을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때 당시에는 뭐 개인 돈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평가 때 그 얘기를 하니까 평가위원들이랑 연구재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에 마음껏 대접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 기념품도 좀 더 고가로 이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좋았는데 사실은 그 야간 작업자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는 비가 오는 날 제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 너희들 진짜구나. 그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은 이 새벽에 와서 작업을 끝나고 설문도 했지만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잠깐 미처 얘기를 못했다. 그 저희 연구실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또 야간 작업 때 새로운 또 아이템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열리게 될 때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꾸준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물로 그리고 밥으로 했던 부분이 정말 진심으로 가면서 서로가 신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단계까지 가신 거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태인 교수님한테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리빙랩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연구가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요소나 과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수요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게 리빙랩인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급여도 줄 수 있고 출장비도 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이 수요자들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럼 자문료를 써라. 근데 자문비를 쓰게 되면 자문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설문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 문제가 따르니까 자문비가 쓸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기념품을 쓸 수 있으니까 기념품을 사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수당이나 뭐 자문비,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직접 그냥 자문비를 드리고 자문 보고서를 저희가 쓰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그게 규정 내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 리빙랩에서 해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승 교수님께서는 이제 리빙랩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어찌 보면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리빙랩은 테스트 베드 사업하고 똑같지, 시범 사업하고 똑같지,
그리고 기존 R&D 사업하고 거의 같이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생각 안 한 적이 어딨어. 기존의 그 방식하고 거의 같이 보거나 아니면은 당신의 역할이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공계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현장 맞춤형의 연구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이 리빙랩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실생활에 맞는 산업체에 맞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 리빙랩이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상 이 현장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해서 가다 보면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티처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티처의 역할이 현장의 모든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티처의 역할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상 이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역할도 될 수 있고 가이더나 코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이 학생들이 이 조력자로서 막 하다가 또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가이더, 안내자 역할로 그걸 이제 도려낼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에 있는 잠재 능력을 사실 그 답은 학생들에게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은 천재다. 이런 전제에서 그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코치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리빙랩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마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웨이크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이 리빙랩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했던 것이 현장에 쓰이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수요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때 내가 공학자로서 태어난 것에 대한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어웨이크너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또 그런 경험이 아마 기대해 볼 만한 리빙랩의 가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공계 교수님으로서 방금 어웨이커너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이공계 교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부분을 내가 왜 해야 돼? 논문 쓰고 특허 내는 게 내 일이야 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조금만 뭘 만들어준다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만들어줬을 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조금 큰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리빙랩에 대한 그 필요성과 우리 공학도로서의 공학자로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과학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이 과학자로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연구나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우리 과학자로서 해야 될 가장 근본 책임인데요. 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한 것을 가지고 기업에 가서 인터뷰를 한 학생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기업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리빙랩을 했다고 하니까 공학자로서의 이게 너가 방향이 맞아? 하는 아직 기업이나 이 사회에서는 이 리빙랩의 개념과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직도 보편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여 줄 때 교수들도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연구 개발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을 했다는 것이 가치가 없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척도가 없고 결국 좋은 논문 많이 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학교에서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은 인정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학도로서 과학자로서의 이 과학 헌법에 있는 이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과학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공계 교수의 사회적 가치
정말 사회적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또 그런 분이 리빙랩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대담회 어떠셨나요? 리빙랩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를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실험실로 상상하고 모두가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 함께 할 때 그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빙랩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개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